이 표만 보면은 1등급 받기가 과연 쉬워졌냐? 물론 쉬워진 건 맞죠. 4%만 받던 학생들이 10%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 받기가 쉬워졌냐? 기존 2등급보다는 당연히 바뀐 2등급이 받기가 쉽겠죠. 근데 과연 바뀌기 전 2등급과 바뀐 후에 2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느냐? 이건 절대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상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 김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2028 대입 제도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먼저 한번 해드릴 텐데, 오늘과 같은 설명회를 저희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를 이렇게 매번 하게 되는데, 설명회를 받아 어떤 설명회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장 빠르게 소식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밴드 또는 저희 카카오톡의 채널로 가입해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공지해 주셔서 빠르게 신청 받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밴드보다는 카카오톡 채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시니까 카카오톡 채널에 메이저 수학학원이라고 검색하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고요. 서울에 있는 안암 캠퍼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로 벌써 횟수로는 17년 차 벌써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한 16년째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 메이저 수학학원 원장하고 있고, 여기 반포에서 한지는 이제 한 3년, 4년째 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강동, 송파, 그리고 이제 분당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제 MBTI는 TMI 수도 있는데 ESTJ예요. 그래서 ETJ인데 되게 유명한 MBTI더라고요. 엄격한 관리자라고. 그래서 P도 뿔도 없는 T라고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누구보다도 되게 엄격하게 학생들을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걸 성격에서도 한번 더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 소개 마쳤고, 오늘 이제 알아볼 주제를 먼저 한번 목차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편됐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내신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번 발표에서 알 수 없는 것들도 몇몇 개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작년 12월 27일에 이렇게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라 그래서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쯤에 개편 시안이 먼저 발표가 됐고요. 거기서 이제 대부분 큰 틀은 정해졌고, 몇몇 조금씩 바뀐 것들을 확정해서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PDF 파일 되게 많고 글도 많은데 제가 좀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여러 가지 조사해서 간략하고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개편 시안에서 나와 있던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는 가장 큰 게 우리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고교, 대학에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도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많이 되는 게 이제 공정하게, 우리는 수능도 그렇고 수시도 그렇고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해서 대입 개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게 통합형 수능, 융합형 수능으로 수능 과목을 개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사회, 과탐 같은 경우도 다 선택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통합형으로 융합해서 쉽게 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 자체가 선택 과목을 보게 되면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원점수는 똑같이 100점이 되더라도 각각 표준 점수가 되게 달라지죠. 그래서 표준 점수 등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오기 때문에 공정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없고 좀 쉽게 똑같이 융합형으로 수능을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 카르텔들을 잠깐 근절하겠다,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써놨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교 내신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거를 가장 큰 골자로 개편 시안을 작년 10월에 발표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 나온 거는 2028학년도 그다음에 대입 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인데, 작년 10월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마지막 미지수로 남겨놓던 게 심화 수학을 볼지 안 볼지였어요. 지금 현재 수학 수능 같은 경우는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세 가지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선택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모두 없애고 그 다음에 수원, 수투, 확통만 공통적인 수학의 시험 범위, 그 다음에 미적과 기하는 우리 제2외국어 시간에 심화 수학이라고 내가 희망하면 볼 수 있게 할지 안 할지가 작년 개편 시안에선 논의 대상이었는데 결국 최종 확정안으로 나오는 거는 심화 수학은 수능에서 보지 않도록 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이번 확정안으로 발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발표됐을 때는 모든 고교 내신을 다 똑같이 5등급 상등대 평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융합 과목 같은 선택 과목은 고교 내신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각각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큰 개요로 알아봤고요.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수능 같은 경우에선 선택 과목 체제인데 수능 선택 과목이 아니라 통합형, 융합형 수능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수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선택 과목, 현재는 엄청 많은 선택 과목이 되거든요. 국어 같은 경우는 언어와 매체, 화pon과 작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 미적, 기하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부분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보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 과목이 지금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사탐, 과탐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 과목들이 항상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공통으로 항상 다 바꾸겠다라는 건데 지금 바꾸고 있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보는 과목을 그냥 다 똑같이 통합형 국어라는 공통 국어로 하나로 다 보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원, 수투, 확통만 합쳐서 공통 시험 범위로 각각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수, 미적분, 확통은 지금 현재 수원, 현재 수투에 바뀐 이름이 될 거고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수능을 각각 보겠다. 그럼 현재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영어나 한국사는 지금 현재와 똑같이 공통적으로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에 이제 사탐, 과탐 과목도 되게 많은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각각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수능에 대한 시험 범위로 놓겠다라는 게 이번 수능 개편안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되게 많은 게 바뀌었죠. 우리는 과학 같은 경우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되게 많은 유불리가 각각 발생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원과목, 투과목 등등이 아니라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보겠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를 각각 보겠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조금 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뀜에도 바뀌지 않는 거는 현재 9등급 상대평가를 하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등급은 상위 4%까지 2등급은 상위 11%까지 각각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수능은 똑같이 9등급 체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바뀌지 않는 거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먼저 발표가 되어 있는 건 정시 선발을 40%까지 한다는 걸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시 선발을 아예 모집 정원 자체를 40%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시 2월이 되는 경우까지 합치면 보통 45에서 50% 정도를 정시로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는 것들이고요. 그럼 이번엔 내신 개편안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 개편안 같은 경우는 고교 내신을 지금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고요. 5등급제로 바꿈에 따라서 지금까지 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등등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우리는 상대평가로 각각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기존 지금 고등학생들이 보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내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가 아니라 진로 과목까지도 상대평가를 하겠다. 대신 9등급이 아니라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뒤에서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융합 선택 과목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과목을 상대평가로 한다라는 게 이번 대입 개편안에 바뀐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보면은 우리는 보통교과,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융합선택 같은 경우는 우리 상대평가를 안 하고 원점수와 절대평가 등등을 각각 우리는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보통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까지 하나하나 다 상대평가 5등급을 해서 대학에 정보가 제공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5등급 상대평가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은 아까 수능에서처럼 9등급으로 우리는 내신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9등급 0에서 4%, 4에서 11% 등등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는 9등급 체제를 1에서 5등급까지로 각각 바꾸겠다라는 게 내신 변화의 가장 큰 점이에요. 1등급은 0에서 10%까지가 1등급인데 기존에서 보면은 2등급이 이제 상위 11%까지거든요. 뭐 대부분 기존 2등급 받던 학생들이 이제 1등급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등급 같은 경우는 10에서 34%까지가 바뀐 체제로 내신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라고 하면 대부분 4등급이 대부분 다 들어가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4등급이 23에서 40%까지니까 34%라는 건 쉽게 말해서 4등급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뒤에 3등급, 4등급, 5등급 등등은 점점 순차적으로 각각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표만 보면은 1등급 받기가 과연 쉬워졌냐? 물론 쉬워진 건 맞죠. 4%만 받던 학생들이 10%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2등급도 마찬가지로 2등급 받기가 쉬워졌냐? 기존 2등급보다는 당연히 바뀐 2등급이 받기가 쉽겠죠. 근데 과연 바뀌기 전 2등급과 바뀐 후에 2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느냐? 이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상 내가 100분위가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지 숫자가 2등급이냐 3등급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잘 보면 똑같이 3등급이 되더라도 여기서의 3등급은 바뀐 체제에서의 3등급은 상위 34%에서 66%까지 딱 중위권이거든요. 뭐 중위권 같은 경우에서 기존의 3등급이랑 비교하면 11에서 23% 확연히 달라요. 당연히 같은 3등급이라고 절대 볼 수 없고 바뀐 3등급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숫자가 그냥 전반적으로 올랐다 뿐이지 100분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뀌어서 유리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기준에서 보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2등급 턱걸이로 겨우 들어가는 학생들, 이제 상위 9%, 10%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엔 현재 기준에서 보면은 2등급 겨우 들어간 학생들이었는데 바뀐 체제에선 그냥 0%나 10%나 똑같이 취급되는 1등급으로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불리한 학생들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딱 이제 3등급 완전 극 초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3등급 완전 극 초반에는 그래도 내가 100분위로 상위 한 10%, 12%, 13% 정도 되는 학생들이었는데 바뀐 체제로 보면 이제 2등급으로 확 넘어가게 되거든요. 2등급은 나는 이제 10%, 11%의 내 100분위 점수를 갖고 있지만 34%의 100분위 점수와 똑같이 취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존에는 11에서 23%까지 뭉뚱그려서 같이 3등급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10에서 34%까지 간극이 훨씬 더 벌어졌기 때문에 완전 이 등급의 맨 앞에 있는 딱 첫 번째 문 열고 등급을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내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융합 선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평가인데 사실상 이런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대수, 미적분, 확통. 대수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수학 1, 그다음에 미적분 현재 과정에서의 수학 2, 그다음에 확통은 현재 확통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수능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진로 선택 과목에 기하와 미적분이 똑같이 들어가 있죠. 기와 미적분이라는 거 수능에서는 보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똑같이 진로 선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기준에서의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이지만 바뀐 기준에서의 진로 선택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내신에선 힘들어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과학에 해당하는데요. 특히 이제 과학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과중반이라는 학교가 되게 많이 인기가 있죠. 그러면 과중반을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선 과학 1, 과학 2를 모두 다 해서 2과목을 4개나 플러스를 시켜야 됐었거든요. 2과목 4개를 플러스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2과목 4개를 내신을 대비 다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학2 진로 과목 절대평가를 받을 때는 내가 상대적으로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점수가 90점을 넘는지 A라는 상대평가 등급을 받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성취도 평가 A를 받는 것에서 우리는 상대평가 1등급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2 4과목을 바뀐 체제 내신에서 그대로 다 하게 되면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꼭 한 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과학 중반 학교에서 과학2 과목 4개를 다 강요하는 게 계속 유지될까라는 거를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정리를 해보면 공통과목은 지금 9등급, 그 다음에 일반 과목 9등급, 진로선택 A, B, C 이렇게 절대평가로 하던 것을 모두 다 상대평가로 바꿨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나 5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나 어차피 상대평가라는 건 줄세우기 등수 경쟁이라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진로선택에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훨씬 더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내가 학교 교육 편제에 따라서 몇 개나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신 부담감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수능에서 우리는 미적분과 기하 보지도 않을 건데 내신에서 진로 선택 과목인 미적 기하를 꼭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수능으로 내가 정말 100% 수능으로만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상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내가 준비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일 때부터 수능을 100% 올인한다는 건 사실상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각각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미적분과 기하도 같이 챙겨야 돼서 분명한 내신 부담감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확정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등 내신 평가 방법, 수능 평가 방법 이거를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한 거는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고등 내신은 5등급으로 바꿔서 평가하겠습니다. 수능 평가 방법은 출제 범위를 이렇게 줄여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나왔는데 선발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건 절대 나오지가 않았어요. 이거는 대학별 전형 요강이 나와야지만 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정시 기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시는 거의 수능 100%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능 100%가 바뀔 수도 당연히 있죠. 내신을 조금 병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논술이나 아니면 대학별 고사 등등 여러 가지 시험을 추가할 수 있는 수능 체제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학별 전형 요강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를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발표는 2026년 4월 말까지가 이제 발표가 되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 그때 발표되면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입 전형을 보면 수시 학생부 교과, 그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 그다음에 수시 논술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수시라고 그러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시 전형이 되어 있는데 학생부 교과는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내신만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내신 플러스 여러 가지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비교까지 포함한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논술은 그렇게 인원수가 많지는 않지만 뭐 자연계, 인문계 논술로 우리는 시험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되게 모르겠으나 많은 이렇게 사교육 업계에서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좀 섞이지 않을까라는 것에 예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로 딱 나눠져 있는 거는 대입이 간소화해야 한다. 그래서 각각 전형이 좀 섞이지 않게
이렇게 쉽게 누구나 이해하고 싶고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어느 정도 합쳐져서 학습종이랑 교과 둘 다 어느 정도 같이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논술이라는 게 논술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뭐 대학별 고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시험으로 같이 대치되면서도 또 어떤 입시 전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시 같은 경우도 수능 100%로만 뽑는 것이 아니라 내신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고민해보고 모든 경우의 수에서 대비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팩트를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팩트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문이과 구별 없이 9등급으로 항상 공통 과목만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만 가지고 볼 거고, 사탐, 과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만 우리는 시험을 본다라는 건 팩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고등학교 내신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공통과목, 일반과목, 진로과목 다 상관없이 모두 다 5등급 체제로 상대평가한다라는 게 가장 큰 팩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각 바뀌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금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학 4항이죠. 이게 공통수학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통수학 1에는 지금 하고 있는 수학상과 대부분 다 똑같은데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행렬이라는 게 좀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원의 순서가 조금씩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현재 수학 하에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공통수학 1으로 넘어갔고요. 현재 수학 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등이 공통수학 2로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수학상과 수학하의 비중을 보면 수학상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1, 2 이렇게 단원 배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절하게 5대5로 배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단원이 엄청 달라지는 않고 순서만 좀 바뀌었다.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행렬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지만 엄청 어려운 행렬 정리 같은 거는 좀 더 다 빠졌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어느 정도의 연산 능력만 있으면 쉽게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다음에 수학 2.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현재 수학하랑 거의 대부분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도형의 방정식이 대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합, 명제, 유무리 함수가 각각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현재 수학 1에 해당하는 걸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대수 파트가 사실 현재 수학 1과 거의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등을 배우게 되는 대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학 2가 미적분 1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바뀌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학적에서의 정의랑 어떤 도형 편제는 조금씩 바뀔 수는 단원 편제는 바뀔 수가 있겠지만 큰 단원은 다 바뀌지 않고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확률과 통계,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죠. 수능에 대한 시험 범위. 여기까지도 통계적 추정에서 모비율 추정이 좀 더 포함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도 대동소이하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현재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게 미적분 2라는 이름으로 각각 바뀌었고 현재 무적분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기하도 이제 바뀐 이름으로 기하 똑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간 벡터가 조금 더 추가가 되었다. 공간 벡터라는 단원이 좀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기하에 대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각각 바뀌었고 내신에서는 우리는 진로 평가까지 미적과 기하를 하게 될 경우에 각각 해당하는 과목을 상대평가로 볼 거고요. 수능은 여기 수원, 수투, 확통까지를 수능에 대한 시험 범위로 바뀌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드렸고요.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 하실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적어놨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때 어디까지 마치는 거를 좀 목표로 공부를 해야 하느냐. 여기서도 되게 당연하겠지만 당연히 할 수 있으면은 현재 기준으로 수학 1, 2 확통까지는 다 끝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적도 하면 더 좋고 기하도 하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그 뒤에 과정을 함에 있어서 수학 1과 수학 2가 구멍이 더 생긴다던가 많이 잊어버릴 바에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복습을 해놓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까지 복습을 해놓는 게 사실상 이것도 쉽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한번 수업을 들었다, 어디선가 그냥 책을 한번 봤다, 강의를 한번 봤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2 확통까지는 내가 직접 문제를 풀 수 있게 꼼꼼하게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수학 1 정도까지는 꼭 하고 가기를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있어요. 수학 1 같은 경우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야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상위권으로 도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느 정도 중학교 때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재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하냐라는 고민이 드실 수도 있어요.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경우가 수능에 대한 시험 범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적분과 기하를 꼭 고집하면서 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그래서 별로 추천하지 않고 뭐 단원이 한두 단원 정도만 남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괜찮지만 이제 시작을 해야 하거나 하는 단위에서는 차라리 앞으로 돌아가서 수원2의 심화를 복습한다거나 또는 확률과 통계를 우선하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공통수학 1에서 행렬이 추가되었는데 지금까지 수학 상만 했던 학생들은 공통수학 1에서의 행렬을 처음 볼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굳이 당장 봐야 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단원의 연관성을 찾자면 뭐 연립방정식 등등 찾을 수야 있겠지만 연관성이 좀 적은 단원이라서 시간 날 때 잠깐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수학 상으로만 했는데 공통수학 1으로 바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내가 나가고 있는 단원 순서대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수학 상 책으로 봤는데 그럼 이제 2학기 거는 공통수학 2 책으로 봐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원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학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교재로 끝내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에 대한 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각각 시작을 하셔도 좋겠지만 이미 내가 수학 상책으로 하고 있다가 되면 수학학까지는 예전 과정인 수학하 책으로 꼭 마무리를 하고 대수부터 바뀐 문제집으로 바꾸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있어요.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가 일반고가 유리한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첫 번째는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아니면 1등급은 조금 안 되더라도 최소한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자사고, 특목고 가는 걸 훨씬 더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2등급까지가 이제 상위 34%거든요. 현재 기준에서 이제 4등급 중반 정도가 될 텐데 여기를 만약에 벗어난다가 되면 자사고를 갔을 때 큰 메리트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사고를 무조건적으로 갔을 때 유리한다기보다 이 안에는 최소한 들어갈 수 있으면 좀 추천을 드리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일반고를 가는 것도 같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3등급 이하가 예상되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일반고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자사고를 가든 일반고를 가든 어차피 등급이 낮을 것 같은데 라는 학생이 있으면은 저는 그럴 때는 이런 어떤 등급의 유불리보단 학생의 성향을 봐야 한다. 또 집과의 거리를 봐야 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어디로 가야 하냐라는 고민도 하시게 됐죠. 요즘 당연히 이과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이과가 60%, 70%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으로 각각 모든 내신도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으면 문과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등수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당연하겠지만 이과 학생들이 최대한 적은 학교로 가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 반포 지역 근처에서 사실상 이런 학교가 별로 없죠. 그래서 그나마 찾는다라고 하면 뭐 서초고, 서문여고, 동덕여고 정도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학교에서도 저 비중이 문과가 더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좀 유리함을 억지로라도 찾으면 이과 학생들이 좀 적은 그런 곳으로 좀 학교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시와 정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이것도 당연히 고민이시겠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등의 학생일 텐데 지금부터 나는 수시야, 나는 정시다 라는 거를 정해놓고 공부할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모집 전형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가 유리하다, 정시가 유리하다 등등을 절대 모르니까 어떤 거에 하나에 올인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많이 이런 입시, 대입제도 많이 말씀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내신은 바뀌지 않는 점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말 수능을 만약에 못 봤어요. 그러면 수능은 사실 다시 도전해서 받을 수 있는 점수이거든요. 재수를 하건 삼수를 하건 등등 수능은 바뀔 수 있는 점수이지만 내신은 한 번 받고 나면 절대 바뀌지 않는 점수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항상 내신을 훨씬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리고, 수학 기준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히 이 근처 학교의 내신을 보면 수능 수학과 내신 수학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이 입시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끝나고 나서 더 제가 남아서 따로 질문해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회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어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멋있어 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응원과 칭찬, 격려로 학생들 많이 도와주시면은 열심히 공부시키는 건 저희 학원에서 충실히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